여러분, 멍게 좋아하시나요? 이건 정말 딱 갈립니다. 어떤 분은 봄이 되면 멍게부터 먹어야지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바다향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멍게는 그냥 호불호가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영양이나 향미 성분 그리고 해양 성물 유래 연구까지 이어지는 꽤 흥미로운 식재료라는 겁니다. 오늘은 멍게가 정확히 어떤 식재료인지 건강상 장점과 활용 방법,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재밌습니다. 사실 멍게의 본래 표준어는 우렁쉥이였는데 멍게라는 말이 널리 쓰이면서 지금은 멍게와 우렁쉥이가 둘 다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가 멍게를 대표적인 봄철 수산물로 소개하고 있죠. 멍게의 건강상 장점 첫 번째는 저열량입니다. 100g 기준으로 열량은 73kcal, 단백질은 8.7, 지방은 2.1 정도입니다. 즉 기름지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공급하는 해산물이라는 거죠. 향은 강한데 칼로리는 비교적 가볍다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멍게의 타우린 함량은 100g당 400mg 정도입니다. 타우린은 에너지 음료의 주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유사물질입니다. 피로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멍게는 100g당 철분을 7mg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철분이 필요한 식단에서 도움이 되는 해산물입니다. 단순히 향만 강한 게 아니라 단백질과 일부 무기질을 함께 공급해주는 수산물이라는 거죠. 또 멍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독특한 향입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그 향 때문에 먹고 싫어하는 분들은 바로 그 향 때문에 못 먹는 거죠. 멍게 특유의 향은 신티올이라는 휘발성 성분 때문인데 신티올은 아직까지는 건강기능 성분이라기보다 멍게의 향과 풍미를 나타내는 특정 성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향 성분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취향을 가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향을 좀 줄여서 먹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멍게를 전혀 못 먹었던 분들도 조금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향이 많이 생기는 부위를 줄이고 향을 희석하거나 다른 향으로 균형을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일단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손질을 하고 내장 쪽 액과 오래 섞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멍게향은 저장하는 중에 더 강해지고 특히 내장 쪽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손질할 때 내장액이 과하게 퍼지지 않게 하고 손질 후 오래 두지 않고 바로 먹는 게 향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차갑게 먹는 겁니다. 향 성분은 휘발성이라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냄새가 더 확 강해지거든요. 멍게는 손질한 다음 얼음물에 오래 담그는 것보다 차갑게 보관했다가 바로 먹는 쪽이 더 낫습니다. 오래 담그면 식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초고추장이나 식초처럼 신맛이 나는 양념과 같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멍게는 회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야채를 넣어 비빔밥으로 먹는 방식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향 관점에서 봤을 때 초고추장의 신맛, 매운맛, 단맛이 멍게의 강한 향과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멍게 초보자라면 생멍게를 그냥 먹기보다 초고추장을 곁들여서 먹는 게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비빔밥처럼 희석해서 먹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밥, 참기름, 김,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향이 전체 음식 안에 퍼지면서 농도가 낮아지고 해감 강도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멍게를 처음 먹는 사람들에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입문법입니다. 여기에 오이, 상추, 깻잎, 미나리처럼 향이 있고 수분감 있는 채소를 더 곁들이게 되면 멍게 향이 분산돼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멍게는 향도 강하고 매력도 강한 식재료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편하게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멍게는 조개류는 아니지만 식약처는 멍게와 미더덕 같은 피낙류에도 폐류 독소가 쌓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인 3월부터 6월 사이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와 유통관리가 된 제품을 먹어야 합니다. 간질환이나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다면 생으로 멍게를 먹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먹었을 때 걸릴 수 있으니까 간질환, 당뇨, 면역 저하 상태에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산물을 먹은 다음 알레르기 반응이 보였다면 멍게도 일단 조금만 먹어본 다음 반응을 보는 게 안전합니다.
해산물은 전반적으로 퓨린 관련 주의가 언급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니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편이라면 조금만 먹거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멍게 이야기할 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멍게가 단순히 호불호 강한 해산물이 아니라 의약품 연구 소재로 주목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항암제입니다. 멍게류 생물에서 만들어진 항암제의 대표적인 예가 트라벡테딘, 상품명 욘델리스입니다. 이 약은 멍게와 같은 피낭류 해양생물 유래 물질에서 출발했고 스페인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제인데 암의 진행을 늦추고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약입니다. 유럽에선 일부 재발성 난소암에도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생물, 특히 멍게 같은 계통이 신약 개발에서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멍게 유래 성분 중 일부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멍게가 약이나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게 아니고 미래 의약품이나 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감 강한 향 때문에 멍게를 전혀 먹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이번 기회에 야채 듬뿍 넣고 초장과 함께 멍게 비빔밥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색다른 풍미와 영양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로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의 건강 토크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